폭풍이 치던 밤이었습니다. 순덕의 손에 불씨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서는 이미 절반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객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증거도 없고 근현도 없어.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났습니다. 이끼빛으로 발자국도 없이 나타난 사내가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은 것은 돌아가야 한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객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 사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연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더 자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기름때와 연기가 뒤섞인 허름한 국밥집 뒤편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분. 나이는 23. 하지만 그녀의 손은 40이 넘은 사람처럼 갈라지고 굳어 있었습니다. 연분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솥에 불을 지피고 뼈를 고아 국물을 만들고, 장터 손님들이 밀려드는 아침이면 그릇을 나르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남은 밥풀을 긁어 모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솥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국밥집 주인 여자는 야박하기로 장터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연분이 고마우면서도 그게 표가 나면 손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릇 하나 깼다, 국물이 짜다, 손님이 줄었다. 핑계는 매번 달랐고 삭은 언제나 깎였습니다. 연분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석. 올해 14살. 2살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아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어야 했고, 그러려면 매달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해 가을, 연분에게는 3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동생 약값, 3달째 밀린 방값,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빚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급하게 빌린 돈이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빚쟁이는 이미 2번 찾아왔고 3번째가 오면 연석을 담보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연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소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뒤뜰에서 한참을 손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지고 주인 여자도 들어간 뒤 연분은 남은 국물에 찬밥 한 덩이를 말아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일은? 연석의 약을 사려면 사흘치 삭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쓰면 모자랐습니다. 연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뜰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고 무겁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연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뜰로 나간 연분이 처음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음식 냄새도 아니고 흙 냄새도 아닌 젖은 이끼와 깊은 숲에서나 맡을 수 있는 냄새. 한겨울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산속 같은 냄새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솥 뒤편 장작더미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내였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남자.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뒤뜰에 들어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뜰은 담으로 막혀 있었고 문은 연분이 직접 잠근 상태였습니다. 연분은 쪼그려 앉아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약하게.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깊고 어두우면서도 어딘가 묵직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끼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푸르면서도 어두운 사람 눈이라기엔 너무 고요한 색이었습니다. 먹을 것 조금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떨지는 않았습니다. 연분은 일어서서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인 여자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릇 안에는 오늘 그녀가 먹으려던 마지막 밥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연석 약값을 아끼려고 건너뛴 한 끼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줄 여유가 없다는 건 연분 본인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단순한 배고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처럼. 이거라도 드세요. 연분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삼키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는 그릇을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연분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처럼. 그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에 사내가 말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연분은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내가 일어서는 순간 주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늘하면서도 고요해지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사내는 어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연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문득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얇게 쌓인 뒤뜰이었습니다. 사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분이 솥에 불을 지피러 뒤뜰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마루 끝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간밤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연분은 천천히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한쪽 모서리가 찢어진 누렇게 바랜 종이.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연분은 글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몇 글자 가르쳐 주려 했지만 그럴 여유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장 같은 것도 찍혀 있었습니다. 관에서 쓰는 문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걸 보면 꽤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연분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버릴까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래서 자신이 쓰는 광 안 헝겊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또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마루 끝에. 이번엔 두 번째 종이었습니다. 역시 낡고, 역시 빽빽한 글씨.
연분은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흘 뒤 세 번째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연분은 이제 버릴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왜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중요한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을 모르니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무게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장터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요즘 밤마다 장터 끝쪽에서 이상한 게 보인다더라. 뭐가? 사람인데 발자국이 없다고. 눈 위에 발자국이 없는 사람이 걷고 있다고. 연부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광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종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 장 모두.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네 번째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마루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채로. 마치 서두른 것처럼. 연부는 네 장을 모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억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분아, 그거 어디서 난 거야? 돌아보니 순덕이었습니다. 사촌 언니. 항상 따뜻한 얼굴로 웃는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웠던 사람. 순덕의 눈이 종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빠르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생긴 거야. 근데 그를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어. 순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봐봐. 내가 좀 볼게. 연부는 아무 의심 없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순덕은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부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솥을 닦으려고 몸을 돌린 직후였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래된 종이 같아.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을게. 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줄 테니까.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순덕은 종이를 품에 넣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장터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장터 객주는 이름이 최가였습니다. 이 장터에서 가장 큰 창고를 가진 사람이었고 상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그럽고 통이 큰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가난한 상인에게 외상을 주고 장터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돈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겉면이었습니다. 객주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 연분이 갖고 있었어요. 연분이 그 국밥집 허드렛일 하는 년. 네 장이에요. 제가 네 장 다 가져왔어요. 객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잘 가져왔어. 이게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객주는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음 날 아침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국밥집 근처 좌판 상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연분이 어디선가 문서를 훔쳤다더라. 관가 문서를 빼돌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소문은 하루 만에 장터 전체로 번졌습니다. 연분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주인 여자가 갑자기 뒤뜰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나와. 영문을 모른 채 따라 나서는 연분 앞에 관과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연분이 맞냐? 관문서 절도 혐의로 잡아간다. 연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훔친 게 없습니다. 문서를 숨기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그 종이는 제가 훔친 게 아니라 포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연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구경하듯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연분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장터 입구 쪽에 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연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빠르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관가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사를 받고 모욕을 받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풀려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구해놨습니다. 방은 비워야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아무도 연분에게 일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는 소문을 듣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연석은 기침이 심해지고 있었고 약은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흘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연분은 연석을 데리고 장터 끝 빈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연석은 기침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연분은 그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헛간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연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빚쟁이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포졸인가.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건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소물된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연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연분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찾던 사람을 찾은 것처럼. 내가 연분이구나. 누구세요? 오래전에 이 장터 관가에서 서기를 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연분이 본 적 있는 종이었습니다. 네, 장 중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객주가 태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를 숨겼다. 이 종이가 뭔지 알고 있었거든. 노인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첫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보이냐? 연분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다. 박종수. 연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문서는 20년 전
이 장터 뒤쪽 마을 땅의 소유 기록이다. 진짜 소유 기록.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세 필지 적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땅이 없었어요. 빚만 있었고 아무것도. 빚이 생긴 게 언제부터냐? 연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어느 해 가을부터 갑자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작아졌고, 조용히 아팠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3년 전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큰 토지 정리가 있었다. 관가에서 땅 문서를 새로 정리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서가 바뀌었어. 내 아버지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 누가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주 최가. 그리고 그 일을 도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문서 위조를 직접 한 사람. 연부는 천천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아버지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석의 얕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연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겹쳤습니다. 어릴 때 순덕이 자주 밥을 가져다 줬던 것. 아버지 장례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연분이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줬던 것. 그게 전부 죄책감이었던 겁니다. 순덕이는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문서를 객주에게 넘긴 건 알고 한 거다. 자기 집안이 무너질까봐. 연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 지금 어디 있어요? 객주 손에 있다. 오늘 밤 태울 거라는 말이 돌더라. 연부는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찾아가야죠. 노인이 연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 저쪽엔 사람이 있어. 내가 나타나면 다시 가둘 거야. 연부는 멈췄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로는 안 됐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몸도 없었고, 뒤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젖은 이끼와 깊은 숲의 냄새. 연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부는 느꼈습니다. 그 사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은 바람이 심했습니다. 장터 끝 객주의 창고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불이 켜진 창고는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연부는 헛간 문틈으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문서는 없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연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석이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부는 동생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기침이 잦아들고 나서야 연석이 눈을 떴습니다. 누나. 응. 추워. 연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저 다녀올게요. 말렸잖냐?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노인은 연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어디 있는지는 안다. 창고 안쪽 화로 옆 나무 상자다. 오늘 밤 태우려고 꺼내놨을 거야. 연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헛간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장터는 어두웠고 인적이 없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연부는 소리를 죽이며 창고 쪽으로 걸었습니다. 창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걸 태우면 정말 끝나는 거죠. 객주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 못해. 연분 그녀는 그냥 도둑년으로 끝나는 거야. 저는요. 저는 괜찮은 거죠. 내 아버지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냐. 걱정 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워. 연부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과 객주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객주의 손에는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로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분이?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객주는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잘 왔네. 마침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사내 둘이 일어섰습니다. 연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은 이미 막혔습니다. 전연 잡아. 연부는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둘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팔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객주가 문서를 화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고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바람이 들이쳤고 화로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창고 안이 한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났습니다. 이끼빛으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이 옷자락에 낙엽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낮고 고요한 눈빛으로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객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야?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객주의 손에서 문서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놓은 것처럼. 그러나 객주의 얼굴을 보면 그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힘이 빠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고 안을 잡고 있던 사내 둘도 물러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뒷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사라졌습니다. 연부는 팔이 풀렸습니다. 사내가 연분을 바라봤습니다. 빼앗은 것은 돌아가야 한다.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귀로 듣는 건지 몸으로 듣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객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듯 울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문서 위조, 땅 강탈, 순덕 아버지와의 거래, 연분 아버지를 몰락시킨 방법까지. 창고 밖에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연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서. 너의 선택이 길을 열었다.
연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밥 한 덩이를 건넸던 순간 그 선택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누구예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없었습니다. 연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문서 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채로. 그날 밤 객주의 자백은 장터 전체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 포졸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객주는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가족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20년 전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늙은 서기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객주가 무서웠고 순덕 아버지가 무서웠고 무엇보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노인은 관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문서는 진짜였습니다. 도장도 필체도 날짜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위조된 건 20년 전 객주가 만들어낸 다른 문서였습니다. 연분 아버지의 땅 새 필지가 돌아왔습니다. 연분은 문서를 손에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손가락으로 짚어준 이름은 알았습니다. 박종수. 아버지 이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땅을 되찾은 뒤 사람들은 연분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분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땅 한 필지는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한 필지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에는 작은 쉼터를 세웠습니다. 날이 춥거나 더울 때 장터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안 가져요? 그 땅은 당신 거잖아요. 연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먹고 살 거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순덕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재산은 몰수됐고 장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순덕이 연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늘 따뜻하게 웃던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연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연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배고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수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연부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순덕을 쫓아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연석은 그해 겨울을 넘겼습니다. 약을 제때 먹었고 봄이 오자 기침이 줄었습니다. 여름에는 밭에서 연분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연분이 세운 쉼터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밭에서는 해마다 곡식이 났습니다. 연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알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람이 숲 냄새를 데려오는 날이면 마음을 돌아보라고. 그 냄새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그 발자국 없는 사내는 누구였어요? 노인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보는 산의 사자였단다. 나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선택 앞에 선 사람한테 온단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연분이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노인들은 웃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줬지. 그게 전부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젖은 숲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발자국 없이.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바람 냄새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젖은 숲처럼 깊고 조용한 그 냄새가 스며드는 날이면 사람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발자국 없는 산에는 벌을 내리러 오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사람을 심판하러 오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저 선택의 순간에 나타나 사람이 어떤 길을 고르는지 지켜보는 존재였다고. 굶주린 밤 마지막 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순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과 한 마을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연분은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 하나라고. 오늘 밤 바람이 스친다면 잠시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선택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예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